예고해드린 대로 두 분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전화 연결돼 있죠? 네, 안녕하십니까.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도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스튜디오에는 저 혼자만 있습니다. 두 분을 전화 연결해서 얘기 나누도록 하죠. 오늘 아무래도 첫 번째 아이템은 청취자분들께서도 관심이 가장 크실 것 같습니다. 이 공수처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이제 국회 본회의만 남은 상황이고요.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먼저 허성우 이사장님께서 얘기를 좀 시작해 주시죠. 이 공수처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여야 격돌 끝에 짧은 시간에 단독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여당 단독.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야당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180석의 거대 여당이 상임위까지 다 장악이기 때문에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공수처가 정말로 이거 대한민국을 살리고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은 왜 이렇게 출범부터 이 정책 부담을 안고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어요. 예. 정말로 이게 그 공수처가 꼭 필요하다면은 그 여야가 머리 맞대서 정말로 출범 자체도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으면서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자꾸 이 여당에서 이렇게 야당을 밀어붙이는지 저는 참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공수처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야당을 몰아붙이면은 결국은 국회가 파행되고 그 파행된 이면에는 네. 공수처 때문에 다른 많은 법들이 그냥 여야가 합의도 되지 않고 논의도 제대로 안 되고 통과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냐면 그 부작용은 결국 국민들이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좀 안타깝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이제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이 공수처법이 개정돼서 빨리 공수처가 출범해야 한다는 게 이제 여당의 논리잖아요. 이 부분은 네네. 어떻게 보세요? 아니, 지금 이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을 공수처가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앞으로 권력형 비리라든가 이 모든 것을 검찰이 하지 않고 공수처에서 다 하게 되면은 예. 그럼 검찰이 있을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김태년 또 원내대표도 이런 여러 가지 여야 법안 심사 소위 같은데 안건 처리할 때는 이 합의를 원칙으로 하고 예. 또 여야가 머리를 맞대겠다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국가정보원법 개정안도 그냥 다수결로 처리했죠. 5.18 그 왜곡 처벌법도 통과시키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볼 때는 과연 이 공수처를 출범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운영하는 차원에서 예. 이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정말로 정부나 여당에서 마음 먹은 대로 그냥 공수처를 마음대로 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제가 말씀드리시면 역지사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 예. 차기 정권이 바뀌었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또 절대 권력은 절대 망한다는 역사적 증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더 여야가 좀 머리 맞대서 좀 필요한 법들은 서로 좀 양보하면서 출범 자체를 정책 부담을 안지 않고 출범하는 것이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배종찬 소장께서는 이 부분 좀 얘기를 들으셨는데 어떻게 바라보세요? 네, 국민 여론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좀 파악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지난 대선 때도 주요 공약이기도 했거든요. 그만큼 우리 사회는 검찰로 인한 파행, 또 국가적 이 동력 낭비, 또 정치적 갈등 이런 것들을 쭉 겪어왔거든요. 그런 만큼 검찰 개혁을 한다라고 하는 취지를 가지고서 지난 대선 때부터 계속 이야기가 됐던 것이 바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우리보다도 더 엄중한 이 범죄, 고위공직자를 엄중하게 다루는 국가기관을 두고 있는 다른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해왔다면은 이런 요구가 국민들로부터 나오지는 않았겠죠.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곧 국민의 이 요구를 도외시하는 그런 어떤 검찰의 행위가 계속 등장하면서 이제 국민들은 이제는 정말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겠구나
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고 실제 국민들이 지난 한 해 특정 조사만을 거론할 필요도 없는 것이 예. 상당히 높은 여론으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출범에 대해서 긍정 여론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럼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그동안 뭐 했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부터 줄곧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준비해왔고 그리고 검찰개혁을 위한 다른 대안이 이 보수정당, 국민의힘에서 있다면 그 대안을 내놓으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시기인데 이미 공수처법이 통과된 지가 약 1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도중에 검찰 공수처법과 관련된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법과 관련된 보완법이 있다면 예. 얼마든지 그 대안을 야당에서 제시를 해도 되는 것인데 이제 2명의 추천위원이 줄곧 계속 이 추천하는 절차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차선이 아니면 차선입니다. 국민들은 처음부터 완벽한 공수처장이 있을 리 있겠습니까? 그리고 좀 더 그래도 추천된 후보들 중에서 이 공수처장으로서의 자격에 더 가까운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죠. 예.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리고 검찰과 공수처의 역할은 분명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꾸만 이제 옥상옥이다. 공수처의 정치적인 부작용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국회가 견제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만큼 지금까지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못하다가 갑자기 원하는 사람이 공수처장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반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국민적 여론에 동의하는 것일까? 이것은 여당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수긍하기 어려운 일이죠. 내용적으로 보면 이제 이 검찰의 견제가 필요하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동의할 수가 있지만 야당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이 공수처장이 너무 친여 성향의 공수처장이 이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반대하는데 담겨 있지 않나 싶은데요. 국회에서 얼마든지 공수처장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대한 견제도 가능합니다. 왜? 공수처 운영과 관련된 예산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예.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기관이 아닙니다. 행정부가 견제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국회가 견제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관리하고 또 통제하고 견제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번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추천을 했었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이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았습니까? 또 변협에서도 했고 그러면 변협에서 추천한 사람들은 다 친여 인사인가요? 그렇게 단정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네. 오히려 최선이 아니라 뭐 중립적인 인사도 있을 테고 그렇다면 차선으로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시간과 토론의 기회는 충분히 주어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싫다. 공수처 자체가 출범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국민들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출범을 원하는 거 이미 시간적으로 많이 지체됐습니다. 지난 7월 중순경에 출범했어야 될 이 공수처장 이 추천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여론은 어떤 반응일까를 야당에서 좀 고민해야 되는 거죠. 네. 제가 그 배종찬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한 3가지 정도 좀 반대 의견을 좀 제시하고 싶은 게요. 예. 지금 이제 배종찬 본부장님께서 이제 이게 뭐 공처가 출범하면은 뭐 입법부에서도 견제하고 행정부에서도 견제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야당이 계속 이제 비토를 해서 이게 뭐 금년 안에 빨리 해야 되고 시간도 충분히 됐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이거는 명문화되어 있는 야당의 비토권 거부권 행사는 이것은 공수처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공수처법을 야당의 비토권까지도 없애가면서 개정을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180석을 가진 여당에서 입법부가 견제를 한다? 무슨 견제를 합니까? 더 입법부가 이런 그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행정부가 견제를 한다. 아니 지금 공수처를 지금 행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데 어떻게 그 견제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공수처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출범 자체가 여야가 반대한 건 아닙니다. 해야 된다고 하지만 지금 공수처장이 지나치게 친여 인사다. 이러면은 이거는 공정성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출범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공수처가 어떻게 운영되느냐에 따라서 공수처의 생명이 죽느냐 사느냐가 이게 달려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여당에서 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을 보면은 이게 자칫하면은 공수처가 출범하고 나면은
권력 줄 세우기로 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인식을 많이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배종찬 본부장께서 국민 여론 얘기 하시는데 일반 국민들은 공수처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공수처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러면 대한민국 공무원사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그러면 검찰 개혁에 공수처가 나설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여야가 머리 맞대서 심도 있게 끝까지 토론을 해야 됩니다. 왜?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면은 앞으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여당 입맛대로 사실 바꿀 수 있다는 게 곧 공수처의 그 역할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여론만 앞설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입법부의 견제라든가 행정부 견제라는 것은 이거는 뭐 네.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허위 알겠습니다. 사장님께 마음대로 합니다. 허위 사장님께 이런 두 가지 질문을 좀 해볼 수가 있는지요. 첫 번째, 말씀하시죠. 이번에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된 인사들이 전부 친여 인사입니까? 아니죠. 정무진이 아니지만 공수처장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그 변협에서 추천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그분의 행보를 보면은 친여 행보를 해왔기 때문에 야당에서 반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야당에서 반대를 하면은 여당에서 다른 사람은 바꿔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중립성을 담보를 하는 그 우리 대한민국의 공수처장 할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예. 추천된 위원들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모르시고 저는 단정 짓는 거라고 보고요. 아니요, 또 하나는 저도 다 그 모니터링을 또 하고 하나는 있습니다. 이 사장님, 그리고 국민들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근거는 뭡니까? 예, 아니죠. 알겠습니다. 근거가 두 분 뭐라는 얘기는 이 정도로, 예, 좀 전화 연결에 대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좀 중재를 하면서 그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또 나름대로의 다 또 의견으로 또 존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무튼 이제 국회 법사위에서 이 처리가 됐고요. 이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오늘 이제 본회의에 붙여질 텐데, 지금의 어떤 여당의 어떤 수적 우위를 감안하면 이 본회의 처리를 막는 방법이 이렇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방법을 야당은 쓴다는 건데, 허성위 사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필리버스터가 뭐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시나요? 지금은 사실 야당이 할 수 있는 그 수단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나마 이제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대국민 여론전에 돌입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도 그나마 지금 이제 코로나 전국에서 뭐 지금 장애투쟁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필리버스터 그 의사 진행 방해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라도 해서라도 야당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거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아무튼 오늘 국회 이 본회의 과정들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여기에 이제 연관돼 있는 부분이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또 이 갈등, 물론 뭐 이 내용적으로는 검찰 개혁이라는 주제가 이 내재돼 있습니다만 국민들이 바라보기에는 상당히 좀 이 피로감이 큰 상황이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대국민 사과를 했잖아요. 이 대국민 사과란 부분은 좀 허성위 사장님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글쎄 뭐 대통령께서 뭐 사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뭐 필요한 상황에서 대국민 전환을 위하고, 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금 그 지지율이 많이 빠지니까 그 대통령 입장에서 국면 전환 차원에서 뭐 사과를 했다는, 사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사과의 핵심은 진정성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의 갈등 이런 것들을 사실 너무 시간을 끌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좀 더 일찍 이 부분을 정리했다면은 이런 여러 가지 그 일련의 소위 말하는 사법부의 어떤 혼란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저는 너무 늦었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늦다 보니까 이게 과연 진정성이 있는 사과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는 막 의심을 좀 갖습니다. 예. 배종찬 소장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 뭐 진정성이 없게 대통령이 이런 무거운 발언을 했겠습니까? 그만큼 엄중한 시기라고 보는 것이고, 누구나 지금 다 원하는 것은 검찰 개혁일 겁니다. 이제 그 방식과 방향과 또 누가 주도하는가에 따라서 시각이 엇갈리고 있을 뿐이지, 문재인 대통령도 여러 차례 추 장관과 윤 총장이 합심해서 검찰 개혁을 주도해 나갈 것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또 일일이 대통령이 다 검찰 개혁의 가이드라인을 이미 위임을 받아서 하고 있는 두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은 사실 적절한 건 아니죠. 그렇다고 또 좀 때가 늦었다, 좀 더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를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라고 하는 그 만시지탄의
비판 여론도 관가해서는 안 될 겁니다. 예. 대통령도 지지율이 내려가고 또 특히 이제 중도층이 이탈하고 또 핵심 지지층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좀 나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은 이런 부분이죠. 모든 일을 다 대통령이 나서야 되느냐. 뭐 대통령 중심제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지만 우리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들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대통령이 왜 잘 못하냐. 그러면 역대 대통령의 보수정당 출신의 대통령이든 또는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이든 다 흡족하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기대치는 높은 것이거든요. 저는 대통령의 이 메시지가 나왔던 가장 큰 배경은 무엇보다도 때가 늦었다. 또는 대통령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다가 아니라 해야 될 시기에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 그리고 사과의 말씀으로 보이고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검찰 개혁 일정이라는 것이 핵심은 그거죠. 국민들에게 오히려 더 많은 권한이 돌아가도록 한다. 이 취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여당이 이겼다. 야당이 이겼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도 같은 맥락일 겁니다. 네.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의 인권 그리고 국민들의 권한이 더 많이 보장된다면 그게 가장 좋은 일이겠죠. 청취자분들께서 이 문자를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대표적인 문자 2개만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796님. 집안일을 결정하는데 이 사안의 시급성 때문에 가족들이 반대해도 힘 있는 아버지가 몰아붙여 일을 처리한다면 그 후유증과 이게 뭐가 다를까요? 이런 의견 주셨고요. 9224님은 공수처에 국민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국민이 바보가 아닙니다. 논의만 하다가 어느 시기에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예, 상반된 견해가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이 이제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국회에서 이 탄핵안이 가결된 날입니다. 그래서 이 김종인 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고 이제 이 공언을 했었고 예정이 됐었는데 좀 미뤄지고 있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성우 사장님,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과는 또 이 나름대로 가까운 또 이 자리에 또 계시고 해서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좀 미루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당의 반발을 좀 고려한 건가요? 예,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 김종인 위원장 측근은 아닙니다. 자꾸 측근으로 저거 몰아가시는데 그건 아니고, 예. 김종인 위원장이 아마 오늘 이제 사과문을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조금 이제 연기가 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요게 이제 내용을 조금 이제 보면은 우리 이제 국민의힘 당내 이제 역학 관계를 좀 따져보면은 이게 이제 이명박계, 박근혜계, 그 다음에 이제 탄핵 찬성했던 탄핵파들 있지 않습니까? 예. 복당파들이 이쪽에 말하는 거죠. 이 이제 소위 말 한 지붕 세 가족이 지금 존재를 하는 겁니다. 엄격히 따지면은. 근데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5.18 에서 사과를 하면서 엎드려서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이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불매스러운 일을 이제 인정을 하면서 한 번은 이걸 틀고 가야지 이 소위 말하면 한 지붕 한 가족이 되는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나 했는데 예. 아마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하게 되면은 좀 이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안 되겠냐 했는데 아마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이것을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마 당내에 이제 공감대 형성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 이제 반발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좀 연기를 하면서 타이밍을 좀 다시 한번 잡지 않겠나.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주호영 원내대표도 좀 부정적인 입장을 이 네,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전달했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네. 당내에서 반발하는 의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서병수 의원이나 배현진 의원, 장재원 의원도 그렇고 박대출 의원, 이런 분들이 주로 이제 전면에 나서갖고 좀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어제는 삼선 의원들이 또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찾아가고 의견을 청취하고 또 그들의 의견을 또 제안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도 예. 상당히 반대 의견이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허성우 사장께서는 이 대국민 네. 사과가 지금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예, 저는 일정한 부분 필요하다고 보고 다만 그 시점이 언제냐 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이명박 박근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명박계 박근혜 쪽에서는 뭐가 문제냐 하면은 이 사법부의 판단이 결국은 잘못됐다. 그러면 이제 혹시 정권이 바뀌었을 경우에 이 사법부 판단이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아마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지금의 어떤 그 사법적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왜 이렇게 굳이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서 같이 이 사과를 하면서 해야 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발이 심한 것 같습니다. 예. 배종찬 소장께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이 대국민 사과 지금 시점을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바라보세요? 저는 시점보다는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하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서 정작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까지 진정성 있는 사과를 대국민에게 내놓은 적은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당을 추스르고 있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사과를 한다라는 것은 필요해 보입니다. 네. 필요해 보이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사과를 통해서 당에 예, 정리해주셔야 되겠네요. 예. 개선하는 건 좋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당이 어떻게 자체 혁신을 하느냐, 얼마만큼 당 스스로가 변하는 것이 전 구성원들이 공감했느냐, 예. 이 내용과 또 방식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여론의 중심은 여기서 매듭 짓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가디자인연구소 허성우 이사장, 인사이트K 배종찬 연구소장이었습니다.